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5일 목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정교분리 원칙 위배 논란이 됐던 서울 세계청년대회 지원 조례안이 서울시의회 특별위원회에서 기습 상정돼 가결됐습니다. 조계종 중앙종회 종교편향특위는 강경 대응 의지를 밝혔습니다. 국군 예비역 불자들이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34번째 호국불교 포럼을 열었습니다. 군포교 방한 모색 등에 이어 올해는 호국불교 정신의 현대적 계승을 주제로 머리를 맞댔습니다. 중앙승가대 교수 자현 스님이 영화 군체를 리뷰했습니다. 영화 속 감염자들을 좀비가 아닌 환자로 바라봐야 한다며 생명 존엄과 인간성의 경계를 묻는 작품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사찰음식 명장 선재 스님이 지역 장애인과 주민들을 만나 생명 존중의 가치를 나눴습니다. 스님은 음식이 자연의 모든 생명을 온몸으로 받아들이는 조화로운 실천이라고 당부했습니다. 전주 금서남이 지난해 매향목으로 조성한 부처님을 봉안한 데 이어 올해는 16나한을 모셨습니다. 미륵의 위신력으로 현세의 고난을 극복하고자 했던 전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특혜성 지원과 정교분리 원칙 위배 논란으로 철회 폐기됐던 2027 서울세계 청년대회 지원 조례안이 서울시의회 특별위원회에서 기습 상정돼 가결됐습니다. 조계종 중앙종회 종교편향특위는 강경 대응 의지를 밝혔습니다. 특히 세계 청년대회를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와 비교해 찬성을 주도한 문성호 의원의 발언에 문화와 종교에 대한 기본적 이해가 부족한 주장이라며 강력 비판했습니다. 이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시의회가 어제 임기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정교분리 원칙 위배 논란으로 이미 폐기했던 가톨릭 세계청년대회 지원 조례안 2건을 특별위원회 안으로 기습 부활시켜 가결했습니다. 조계종 중앙종회 종교편향 불교왜곡 대응 특별위원회는 본회의에 앞서 서울시의회를 항의 방문하고 관련 조례안 폐기와 특위 해체를 촉구했습니다. 국제행사라는 명목으로 예산과 행정력을 집중 투입하는 것은 공공정책의 형평성을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일이다. 조례안은 특정 종교 행사에 지자체와 교육청의 예산 인력을 대거 투입할 수 있는 공적 근거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공교육시설인 학교를 종교 행사의 숙소로 전용하고 사후 복구 비용까지 시민의 혈세로 지원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독소 조항이라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본회의 찬반 토론에서 김영재 서울시 의원은 이번 조례안의 위법성과 졸속 성격을 조목조목 비판했습니다. 김 의원은 세계 청년대회만을 위한 별도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불필요한 중복일 뿐 아니라 헌법적 사회적 논란을 서울시의회가 스스로 키우는 결과라고 강조했습니다. 안전은 충분히 지원하되 특혜는 경계해야 하며 국제교류 또한 적극적으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다만 저희 서울시의회가 종교 간 갈등을 조정할 소지가 있는 입법을 구태여해야만 하는지에 대하여 의문이 남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에 특위 부위원장 문성호 의원은 세계청년대회를 새만금 잼버리 대회와 동급으로 비교하는 억지 논리를 펼치며 종교 갈등을 부추겨 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난 새만금 잼버리 사태를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는 그 2023년에 참담한 실패를 단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부실한 준비와 안일한 대처, 그리고 기관 간의 무책임한 핑퐁 행정의 대가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브랜드의 추락이자 우리 국민 모두의 부끄러움이 되어버린 셈이었습니다. 보아 스님은 조례안 통과에 서울시가 아닌 가톨릭 시의회로 전락한 결과라고 개탄하며 문 의원의 주장이 문화와 종교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조차 없는 억지라고 비판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문화와 종교에 대한 개념 이해도 부족한 가운데서 어떻게 잼버리 대회하고 가톨릭 세계 청년대회를 동일선상에 놓고서 비교 검토하는지가 억지 주장이다. 특위는 국제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나 청년들의 문화교류 자체를 반대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을 거듭 밝히며 시민의 혈세와 공적 인프라를 남용하는 특혜성 입법을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도 이번 기습 가결을 서울시 의회 역사에 남을 의회 폭거로 규정하며 가능한 조치를 모두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기 만료를 일주일여 앞둔 서울시 의회가 충분한 의견 수렴과 검토 없이 졸속으로 통과시킨 이번 조례안은 우리 사회가 오랫동안 쌓아온 종교 간 화합과 정교 분리의 원칙이 지자체의 성과주의 행정과 의회 독단에 어떻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줬습니다. BTN 뉴스 이은하입니다. 국군 예비역 불자들이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34번째 호국불교 포럼을 열었습니다. 의순군 조명, 군포교 방안 모색 등에 이어 올해는 호국불교 정신의 현대적 계승을 주제로 머리를 맞댔습니다. 보도에 윤호섭 기자입니다. 군인으로서 일평생 국토방위에 힘쓰고 퇴역한 예비역 장교와 부사관들이 국방부 원광사 법당에 모였습니다. 어제 국군 예비역 불자연합회가 주최하고 조계종 군종특별교구가 주관한 제34회 호국불교 포럼. 3귀에 앞서 국민의례와 애국가가 울려 퍼진 법당엔 1700년 역사 동안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한국불교 선열을 추모하는 호국 정신이 가득 찼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평안은 결코 그저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 영웅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전후방에서 헌신하고 있는 장병들이 있기에 가능합니다. 포럼에선 김태교 예비역 육군소장이 호국불교의 역사, 사상 통찰과 현대적 계승 방안을 주제로 기조발제에 나섰습니다. 김 전 소장은 호국불교가 과거 의순군의 직접적인 무력 항쟁 참여를 뜻했다면 이제는 장병과 현대인, 청년층의 정신적 영토 수호가 곧 호국불교라고 주장했습니다. 호국불교의 현대적 의미를 정신건강과 마음치유에서 도출한 건데 고통받는 사람을 위한 기도 일상화와 수행으로 마음의 힘을 키우는 게 그 방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첫째, 세계와 한국에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신실한 기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둘째, 고통받는 시민 청년을 위해 명상을 통한 마음 근력 강화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해군 재경대대 소령인 호국 통해사 주지 만소 스님은 청년 세대 눈높이에 맞춰 힙합을 접목한 문화 포교 방편을 소개했습니다. 이어 육군 부사관학교 김동우 소령은 호국불교의 가치를 군 생활에 적용하기 위해 상담과 명상 등이 온오프라인 통합 시스템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견해를 밝혔습니다. 군종교구장 법원 스님은 삼국 통일을 이룬 신라 문무왕이 병장기를 매장한 자리에 무장사를 세워 평화를 염원한 것처럼 호국불교 역사도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우리 이 한반도의 역사와 함께 이 호국불교의 전통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열린 호국불교 포럼은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청년 세대를 위해 불교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돌아보는 성찰의 자리가 됐습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금정총림 범어사가 정해당 지호대선사 3주기를 맞아 추모제와 부도탑 제막식을 봉행하고 대선사의 유지를 기렸습니다. 어제 경내 보제루에서 방장 정여대종사, 주지 정호 스님을 비롯해 문도 스님과 말사 주지 스님 등 사부대중이 동참한 가운데 추모제를 봉행하고 지호 대선사의 높은 덕화를 추모했습니다. 주지 정호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지호 대선사의 뜻을 잘 받들어 금정총림의 수행 가풍을 더욱 공고히 하고 정진을 이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참석한 사부대중은 추모제에 이어 부도전에서 지호 대선사 부도탑 제막식도 함께 가졌습니다. 지호 대선사는 1947년 경남 밀양군 산회면에서 태어나 1970년 서울 불광사 창건주 광덕스님을 은사로 범어사에서 출가했으며 범어사 승가대학 학장, 학교법인 금정학원 이사 등을 역임하며 후학 양성에 매진했습니다. 누적 관람객 550만 명을 돌파하며 흥행가도를 달리고 있는 영화 군체. 중앙승가대 교수이자 BTN 붓다로드 시즌2 진행자 자현 스님은 영화 속 감염자들을 단순한 좀비가 아닌 환자로 바라봐야 한다며 생명 존엄과 인간성의 경계를 묻는 작품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자현 스님이 본 영화 군체, 배수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체불명의 감염 사태가 발생한 아파트에 좀비가 된 인간들과 살아남기 위한 생존자들의 사투가 펼쳐집니다.
관람객 550만 명을 돌파하며 좀비물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고 평가받는 영화 군체입니다. 중앙승가대학교 교수 자현 스님은 영화 속 존재들을 처단해야 할 괴물, 좀비가 아닌 감염자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단순히 악을 물리치는 이야기를 넘어 감염된 사람을 어디까지 인간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철학적 화두를 제시한다는 겁니다. 죽었다 살아난 사람은 죽여도 되느냐? 그러니까 저 사람은 인간이냐? 그 다음에 인간에서의 생명이냐에 대한 개념 규정이 의외로 인간이 판단하고 있다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또 영화 후반 감염자들이 하나의 의식으로 연결되는 모습은 오늘날 인공지능 사회가 추구하는 집단화의 흐름을 떠올리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집단적 연결에 맞서는 비감염자들의 모습은 기술 발전과 통합이 과연 인간에게 바람직한 미래인지 되묻는 현 시대 인류 문명과 닮아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인류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런 식의 효율성을 만들어내는 게 인류 문명의 발전 과정이에요. 그것이 진화에 효율성을 줄 수 있다. 좀비들은 다 수단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것이 진정한 평등이냐에 대한 부분이 논점으로 나올 수 있겠죠. 스님은 연상호 감독의 전작, 부산행과 반도 등 기존 좀비물의 공식을 벗어나 시대가 가깝게 마주하고 있는 현실을 작품에 투영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장르 영화 특유의 타격감, 속도감보다 철학적 메시지에 무게를 두면서 대중성과 오락성은 다소 약해졌다고 평가했습니다. 자현 스님의 군체 해석 영상은 BTN 불교TV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댓글을 단 100명에게 추첨을 통해 영화 관람권을 제공합니다. BTN 뉴스 배수열입니다. 현대인들에게 사찰 음식은 단순한 먹거리를 넘어 치유와 수행의 문화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사찰 음식 명장 선재 스님이 지역 장애인과 주민들을 만나 음식에 담긴 상생과 생명 존중의 가치를 나누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이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님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고개를 끄덕이며 깊은 공감을 보냅니다. 일부 청중들은 스님의 말을 한자라도 놓칠세라 수첩에 정성스레 적어내려가기도 합니다. 사찰 음식 명장 선재 스님이 지난 24일 화성시 아르딘 복지관을 찾아 장애인과 지역 주민 200여 명에게 생명과 치유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화성시 아르딘 복지관이 마련한 올해 첫 인문학 강연자로 나선 선재 스님의 음식은 온 우주의 생명 강의 현장입니다. 스님은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한 끼 안에 온 우주의 생명과 치유의 의미가 담겨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불교의 불의 사상을 바탕으로 모든 생명이 서로 연결돼 있다고 짚었습니다. 나아가 음식은 단순히 입으로만 먹는 게 아니라 자연의 모든 생명을 온몸으로 받아들이는 조화로운 실천이라고 당부했습니다.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뜻은 바로 이겁니다. 모든 생명이 나와 둘이 하는 불의 사상을 통해서 너네가 행복해야, 모든 생명이 행복해야 내가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먹는 걸 입으로 먹는다고 생각하지만 온몸으로 먹는다는 거예요. 왜? 우주의 모든 생명이 나와 다르지 않기 때문에. 스님은 이어 땅과 물, 바람과 햇빛 등 자연이 아프면 인간 역시 아플 수밖에 없다는 상생의 이치를 설명했습니다. 자연을 가꾸고 지키는 것은 특정 종교나 국적과 상관없이 음식을 먹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지녀야 할 당연한 마음가짐이라고 제시했습니다. 이 모든 생명의 땅물, 바람과 햇빛들이 병들면 내가 병들기 때문에 한국 거니까, 부처님 거니까 불교 신자 지키고 한국을 지키는 게 아니다. 우리 누구나 다 먹잖아요. 세계 공통적인 언어야. 이번 강연은 장애와 환경이라는 제약을 넘어 삶의 본질을 성찰하고 일상 속 감사와 행복의 가치를 나누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화성시 아르딘 복지관 관장 도선 스님은 우리 마음의 힘을 통해 환경에 잘 적응해 나가며 있는 그대로 행복해지기를 발언했습니다. 우리의 삶의 본질에 대해서 환경적으로 좀 어려움도 있고 좀 장애도 있지만 우리의 마음에는 장애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힘이 우리 환경에 얼마만큼 잘 적용을 해서 살아가는 데 더 보탬이 되고. 선재 스님의 강연은 매일 마주하는 소박한 밥상 위 생명의 가치를 되새기고 자연과 더불어 사는 의미를 돌아보는 시간이 됐습니다. BTN 뉴스 이지수입니다. 공익법인 세계법왕 일북문도중앙회가 일북 서경보 스님 탄신 112주년과 원적 30주기를 기리는 추모 대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지난 23일 안성 영평사에서 봉행된 법회에는 총재 청운 스님, 문장 천강 스님, 회장 정림 스님을 비롯한 국내외 일북문도와 불자들이 함께해 세계불교 초대 법왕 일분 서경보 스님의 수행 정신과 전법 원력을 기렸습니다. 회장 정림 스님은 우리는 지금 전통의 계승과 미래 세대를 향한 새로운 전법의 길목에 서 있다며 일봉존자님의 사상과 법맥이 먼 훗날까지 빛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한국 불교의 세계화에 헌신하며 국내외 포교와 학문 활동으로 불교의 가르침을 널리 전한 일봉 서경보 스님의 생애를 되새기고 그 정신을 다음 세대로 이어가겠다는 다짐을 다지는 자리로 마무리됐습니다. 여성 제가불자단체 불의회가 제41회 불의상 수상자로 연구 분야의 방정란 경상국립대 인문학연구소 학술연구교수, 실천 분야의 불교 여성 개발원을 선정했습니다. 방정란 교수는 인도 밀교와 불교 사상 연구, 산스크리트 원전 번역을 통해 국내 불교학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으며 불교 여성 개발원은 여성 불자 교육과 사회공헌 활동으로 불교의 사회적 역할을 확대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습니다. 올해는 25년 넘게 국내외 의료봉사와 소외계층 지원에 헌신해온 권현옥 강병원 산부인과 과장에게 특별상인 불의선행상도 수여됐습니다. 연구와 실천 분야 수상자에겐 각각 상금 2천만 원이, 특별상 수상자에겐 상금 1,000만 원이 수여될 예정입니다. 전주 모악산 자락에 자리한 전법도량 금서남이 지난해 서해안 매향목으로 조성한 부처님을 봉안한 데 이어 올해는 16나한을 모셨습니다. 미륵의 위신력으로 현세의 고난을 극복하고자 했던 매향의 전통을 이어가는 금서남 불자들의 특별한 법회를 호남지사 조용수 기자가 전합니다. 전주 모악산 금서남은 지난 21일 극락보전 오른편으로 매향 부처님과 16나한을 나란히 봉안했습니다. 금서남은 지난해 매향 부처님을 모신 데 이어 이날 금산사 회주 도법스님이 증명하고 백운 스님과 성원 스님이 의식을 맡아 매향목 16나한 존상을 점안했습니다. 금산사 개산 1400주년을 맞은 지난 1999년 IMF 외환위기로 온 나라가 신음하던 때 미륵보살의 가피를 발언하며 금산사 본말사 대중은 새만금이 있는 김제 신포항 갯벌에 수령 1000년이 넘은 향나무 500주를 묻었습니다. 지난해 물 위에 떠오른 매향목 가운데 일부를 수습한 금서남 주지 덕산 스님이 먼저 부처님을 모셨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신탄진 중림정사 창엄 스님도 보관 중이던 매향목을 류종상 불모에게 의뢰해 16나한을 조성하고 이날 금서남에 봉안했습니다. 세상이 어지러울 때마다 향나무를 묻어 세상을 구하고 고난을 극복하려 했던 미륵 향도들의 간절한 서원이 16나한의 모습으로 우리 곁에 나툰 겁니다. 어느덧 27년이 흐른 지금에도 보면 세계적인 전쟁과 경제적 고통, 사회적으로 갈등과 분열로 인한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16나한을 조성해서 저만한 그런 계기로 잊혀져가는 매향의 정신을 우리 금서남 향도들과 더불어서 그 길을 나아가고자 합니다. 법회를 증명한 도법스님은 남한을 고집하기보다 부처님이 설한 중도의 가르침을 먼저 새기면 세상의 다툼은 사라지고 매향 부처님의 정토도 앞당겨질 것이라고 설했습니다. 법회에 동참한 전북특별자치도 이원택 당선인도 현 정부가 새만금 일대에 AI 첨단 기술단지 조성 계획을 발표한 것은 매향 부처님의 가피라며 각별한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저도 도시사 당선인으로서 이런 좋은 부처님의 뜻과 길조를 담아서 새만금과 전북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16나한 점안식이 이런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미륵보살의 가피를 발언하는 금서남 사부대중은 미륵 10선행을 발언하는 미륵향도 4대 강령을 제창하며 법회를 마무리했습니다. BTN 뉴스 조용수입니다. 서천 천룡사가 몸과 마음을 치유하고 깨달음의 원력을 세우기 위해 약사 열애부를 조성하고 점안 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천룡사는 지난 21일 경내에서 삼론종 종정 혜승 대종사를 비롯해 총무원장 남륜 스님,
승정원장 진봉 스님, 천용사 회주 지경 스님, 주지 성혜 스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약사열애불 점암 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주지 성혜 스님은 많은 불자의 원력으로 약사열애 부처님을 모시게 됐다며 부처님의 자비 광명으로 모든 불자가 행복한 삶을 누리길 바란다고 인사말을 전했습니다. 종정 혜승 대종사는 약사열애불은 몸과 마음을 치유하고 깨달음을 얻기 위한 우리의 서원이라고 설명하며 진심으로 믿음을 실천하는 불자들이 돼야 한다고 법문했습니다. BTN 붓다회 광주불교 순례단이 지난 20일 양산 통도사와 쌍미륵사로 성지순례를 다녀왔습니다. 순례단은 화순 법계사 주지 지묵 스님을 지도법사로 조계종 영축총림 통도사를 참배하고 영산전에서 회원들과 함께 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지묵 스님은 영축총림 통도사는 부처님 진신사리를 모신 정멸보궁이 있는 불보사찰이라며 순례에 동참한 붓다회 회원 모두가 신심을 고취하고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참불자의 서원을 세우라고 설했습니다. 한편 순례단은 다음 달 18일 천태종 총본산 단양 구인사에서 7월 순례를 이어갑니다. 6월 25일 목요일 BT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